반갑습니다. 8월은 자연의 모든 생명이 한껏 자라는 계절입니다. 들판의 곡식도 뜨거운 햇빛과 충분한 비를 받아 알차게 익어가듯이 우리 마음 공부도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경계를 통해 더욱 성숙해져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편안할 때보다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이고,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도 수행이며, 매 순간 감사함을 찾는 것도 바로 생활 속의 불공입니다. 특히 8월은 우리 교단적으로도 뜻깊은 달입니다. 법인절의 정신을 되새기며 진리를 향한 굳은 신심과 한결같은 정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부인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법인의 달을 맞이함에 있어 단순히 교단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 머물지 말고 선진들의 간절한 서원과 하나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 참된 정신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인절이 되면 우리는 늘 혈인의 감동을 떠올립니다. 오늘 저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에 마음의 도장이란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법인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인절은 법계 인증을 받은 날입니다. 법계 인증은 법계, 즉 진리계에서 인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임을 증명하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공인 인정서가 아니라 공인 인증서입니다. 바로 정부가 지정한 공인 인증 기관이 발급한 전자증명서로 인터넷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거나 전자 서명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인정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다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계, 진리계에서 우리 교단을 인증한 것입니다. 인증서와 자격증에서는 발급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마지막에는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농부는 이웃에게 가을이 되면 소 한 마리를 팔겠습니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몇 달 뒤 소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이 말만 했던 농부는 미안하지만 못 팔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은 농부는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손해를 감수합니까? 안 팔겠다고 하면 될 것을.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다 내 신용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그 신용을 귀하게 여긴 그 농부만 하고만 거래를 했습니다.
이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면면을 새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몇 해 전 방을 정리하는데 오래전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 도장은 각인되어 있지 않은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기계 각인이 아닌 수제 각인을 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기계 각인으로 몇 분 만에 도장을 만드는데 이곳은 70대 어르신이 직접 돋보기를 쓰고 칼끝에 혼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에 이 대추나무 도장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도장이 완성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도장을 받아 집에 왔습니다. 자, 집에서 도장에 인주를 묻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의 윗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무 도장은 상단 표시를 위해 홈을 파고 뿔 도장은 흰색이나 검은색의 점으로 도장의 윗부분을 표시하는데 이번에 제작한 도장은 상단 표시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표시하는 것을 깜빡했나? 아니면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내가 직접 네임펜으로 표시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혹시라는 생각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도장 윗부분 표시가 없는데 제가 표시를 해서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은 놀란 듯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간단한 결제나 확인이 필요할 때는 막도장이나 뿔도장을 찍겠지만 이 대추나무 도장은 중요한 곳에 쓰는 도장이니까 윗부분에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때 물론 생각을 많이 해서 찍겠지만 윗부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인주를 묻히고 도장면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 표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에 인주를 찍기 전에 윗면이었기 때문에 도장을 돌려가면서 윗면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도장을 찍는 게 바른 행동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증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인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이 불편함 속에 감사함이 묻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원상의 진리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일원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중 재불재성의 시민은 곧 마음 도장을 말합니다. 재불재성들의 마음속에서 증득한 진리인 것입니다. 재불재성은 모든 부처와 모든 성현입니다. 그런데 시점에 있어서 과거의 부처와 성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처와 성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시민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증득한 진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원상의 속성인 진공, 광명, 조화가 그 마음을 쓸 때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그 차이는 환경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좋은 일도 경계고 어려운 일도 경계입니다. 그런데 경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깁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텐데, 저 사람이 변하면 내 마음도 편할 텐데, 형편만 나아지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병을 앓아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더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행복과 불행은 환경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맞은편 아주머니가 이 빨래를 하고 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집은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그런 말씀을 며칠이 지나도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창문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빨래를 제대로 하는구나. 손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래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창문을 깨끗하게 닦은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닦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창문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의 본체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자, 이론상의 진리를 표현하는 중요한 모습이 바로 진공, 광명, 조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공은 텅 빈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밝은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밝은 마음으로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공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집착, 선입견과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나타나는 참된 마음 자리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을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밝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의 먼지, 또 미움의 먼지, 그리고 고집의 먼지를 내려놓으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맑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진공은 마음 공부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화를 낼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 욕심 때문인가?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마음은 한층 밝아집니다. 이런 진공의 마음은 현실을 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더욱 바르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광명은 깨달음의 빛입니다. 진공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속에서 지혜의 빛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광명입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물건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찾아봐도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를 딱 켜면 방 안이 온통 밝아집니다. 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욕심과 감정에 끌려가지만 마음이 밝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광명은 나만을 위한 빛이 아닙니다. 진정한 광명은 자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변까지 밝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되며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광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조화입니다. 이 조화는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자, 갈등은 다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화로운 마음은 나만 옳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조화는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이 사안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또 배우는 지식도 많은 인연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은혜를 알면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고 또 그 감사가 나오면 조화로운 삶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진공, 광명, 조화를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첫째,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분별, 원망, 집착을 내려놓고 이 본래의 맑은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공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는 이러한 마음 비움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나 한 10분 정도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있어 봅니다. 자, 그 시간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지나온 하루를 회광반조해 봅니다. 그리고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나는 왜 그 일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는가? 상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내 집착 때문이었는가? 이렇게 하면 경계는 없어지지 않지만 공부거리가 되면 괴로움은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을 찾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이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일, 감사한 마음. 이 감사는 부족함보다 이미 주어진 것을 보게 해서 마음을 넓혀줍니다. 둘째, 밝은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희망과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밝은 말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밝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면서도 희망을 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시골에 이 조그마한 텃밭이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등을 심어서 관리하고 그 자라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다른 집보다 오이를 늦게 심어 그런지 생장 속도가 좀 느립니다. 다른 집은 오이를 따서 먹는데 우리 집 오이는 이제서야 꽃이 피고 있습니다. 저는 오이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자라지? 줄기도 가늘고 약해 보이네. 이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 부정적인 기운을 이 오이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마음을 돌려 오이를 다시 바라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씩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기다려줄게. 이제는 편하게 조금씩 자라고 있는 오이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오이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 이 말이 희망을 주는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러한 잠깐의 멈춤이 말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보다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문제를 말합니다. 안 될 거야. 힘들어. 소용없어. 반면 밝은 사람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함께 해봅시다. 방법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희망의 말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말입니다. 자, 셋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 세우기보다는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을 마음 공부의 기회로 보셨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공부입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는 순간 미움은 줄어들고
연민과 배려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듣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보다 늘리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만듭니다. 대화를 할 때는 끝까지 듣고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을 준비하지 말고 반박할 답을 준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들으면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망보다 감사, 미움보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바로 그 용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남을 공부의 인연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공부를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은 인내하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 비판하는 사람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교만을 경계하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누구도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진공에서 광명이 나오고 광명에서 조화가 나옵니다. 진공은 마음의 근본입니다. 광명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조화는 그 지혜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생각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행동이 바르게 되며 행동이 바르면 결국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8월은 과거의 법인성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오늘 내 마음에 다짐과 실천의 새로운 도장을 찍는 달입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진공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밝히는 광명의 공부를 하겠습니다. 모두와 함께 살아가는 조화의 공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 마음에 큰 도장 쾅 하고 찍는 8월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